척추를 바르게 또 내 키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동도 배워봤는데 이번에는요. 좋은 자세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좋은 자세를 알려면은 나쁜 자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 두 패널 분께서 그 제가 말씀하는 그 항목 중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첫째, 목을 뺀 자세로 거북목처럼 빼고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한다. 기본인 것 아니면 같아요. 이제 팔짱 끼고 턱을 갠다. 의자에서 엉덩이를 빼고 비스듬히 앉는다. 그것도. 다리를 꼬고 앉는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또 숙여서 물건을 든다. 네. 오래 앉아서 일을 한다. 가방을 한쪽으로만 메고 다니는 것.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이힐을 자주 신는다. 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요? 저는 한 5개 정도 거의 해당이 되고 뭐 하이힐은 지금은 안 신지만 한 30년 정도 신었고요. 가방도 사실 오른쪽이 편해서 거의 오른쪽으로 저는 매는 편이에요. 저는 하이힐 빼고는 다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태훈 씨 근데 깔창도 하이힐과 비슷합니다. 아, 저 뒤쪽만 끼니까 지금도 그럼 해당 8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만점인가요? 네. 그 이제 가방을 저는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네. 백팩을 매요.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포기했어요. 멋을 포기하고 하지만 보통 다들 한쪽으로 들잖아요. 또 여자들 드는 멋있는 가방은 또 한쪽으로 아 근데 또 한쪽으로 매고. 실리콘밸리 IT 사업가 같으세요. 양쪽으로 매시니까 선배가 하시니까 고마워요. 또. 네, 긍정적으로 봐줘서. 네. 교수님 그 가방도 그렇고 이게 참 자세를 잘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네요. 예, 그 허리가 휘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 허리 기둥이 한쪽으로 이제 쓰러지는 거거든요. 중심을 네. 잃고서.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방을 어느 한쪽으로만 매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그쪽으로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방을 매실 때는 좌우 어깨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셔가지고 허리 중심이 잡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매더라도 양쪽 번갈아 가면서 매주시길 네. 아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네. 왼쪽으로 매면 흘러내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나 봐요. 오른쪽으로 매면 탄탄한데 왼쪽으로 매면 가방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매게 되더라고요. 임수민 아나운서 지금 차려져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근데 정말 저도 그렇고 그런 것 임수민 같아요. 아나운서도 네. 약간 어깨 높이 아, 차이가 그러네. 있어요. 늘 그러네. 화면에서 오른쪽이 더 높네요. 약간. 저희 그 코디가 신경 좀 쓰라고 옷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맨날. 좀 제가 네. 여기를 좀 세워드릴게요. 예, 이제 좀 맞는 거. 아니 저희가 이제 8가지 안 좋은 습관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척추 건강에 제일 나쁜 건 뭔가요, 장 교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에서 취하기 어려운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파에 푹 파묻히는 자세입니다. 실제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자세인데 소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것도 실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분 나와 보세요. 예, 예. 궁금해요. 네. 두 분 그냥 편하게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예. 원래 그냥 평상시에 앉는 평상시 것처럼 집에서 앉는 것처럼 아니, 근데 편하게 앉아보시겠습니다. 금방 스님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TV 볼 때 이렇게 보지 않나요? 이렇게? 네, 다들 네,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자세가 이겁니다.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척추가 계속 힘을 안 쓰게 돼요. 그다음에 요추 전망각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 자세 아주 안 좋고요. 태훈 씨 한번 볼까요? 저는 뭐 핸드폰을 거의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약간 뭐 변기에 앉아있는 자세 비슷하기도 한데 정확합니다. 네. 이 자세는 뭐가 문제냐면은 머리, 경추 쪽에 무리가 갑니다. 머리가 계속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에 있는 이 커브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물론 약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90도 꼿꼿이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처럼 턱에 약간 붙이고 자, 약간 뒤로 당기시고요. 자,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등은 등받이에 닿으시면 안 되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허리에 있는 이 허리 각도도 유지하게끔 이렇게 딱 90도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가 좀 불편하겠지만 올바른 자세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의 운동 효과도 나타납니다. 교수님 등받이에 대면 처음에 그렇게 앉을 되는 때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방 이렇게 그쵸,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네. 이게 네.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지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자세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앉아있는 자세만큼 중요한 게 걷는 자세거든요. 걷는 자세요. 자, 두 분 걷는 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어머님은 너무 멋지게 걸으셨는데. 걸어보세요.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잘 모델처럼. 돌아보시고요. 평소 걷듯이에요? 일자로 그냥 네. 잘 걸으시는데요. 아니, 배웠어요. 너무 금방. 모델처럼 걸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발이 너무 일자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 무릎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전 걸을 예쁘게 때 걸으려고 이렇게 무릎을 스치듯이 막 걸었거든요. 그게 모델 워킹인데 네. 모델 워킹이 실제로 몸에 약간 무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요?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걷는 거라고 하면은 발을 약간 자연스럽게 걷고 좀 걸어보세요 지금. 살짝 그냥 자연스러운 팔자 걸음. 자연스럽게 약간 자연스러운. 벌려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약간. 그렇죠. 훨씬 그렇군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몸에 무리가 덜 가요. 교수님 저 궁금해요. 서태원 씨도 이게 한번 볼까요? 11자로 걷는 거예요? 11자에서 약간 팔자를 벌리는 거예요? 11자에서 약간 벌려주시는 게 살짝. 좋습니다. 11자에서 약간 약간. 팔자로. 네, 너무 11자로 걷는 거는 무리가 많이 간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조금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네. 징크스가 있던 거 보니까 이제 흰 색깔만 밟아가지고 이렇게 아, 평소에 그렇게 걷는다고요? 평소 솔직하게 너무 뭐라 하시네요. 솔직하게는 이렇게 걷죠 그냥. 터덜터덜. 예, 약간 좀 터덜. 이것도 약간 무리가 갑니다.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 그 충격이 척추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척추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계속 키가 계속 줄어드는 걸음걸이에요.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 아래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걸어줘야지 몸에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발 뒤꿈치가 이렇게 땅에 닿고 네. 앞 발가락으로 이렇게 지면을 밀어주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걷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걸음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걸어보실까요? 예, 방금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발가락으로 약간 땅을 밀게 되네요. 네, 약간 운동 효과도 더 나타나고요. 예, 몸의 부담도 제일 적게 되는 그런 올바른 걸음걸이가 그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그래서 막 걷다 보면 저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게 다 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 자세? 아까 얘기 드린 이렇게 일자를 유지하는 그런 자세로 걸어주시고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걷듯이 걸어주셔야지 네. 자기 키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선은 멀리 보시는 게 좋아요. 멀리. 걷다가 보통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 많은데요. 이거 다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걸을 때는 항상 멀리 약간 혹시 핸드폰을 보시겠다 이러고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척추 각도를 유지해줘야지만 키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머리다 고정을 헬멧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걸을 때 휴대폰 보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잘 감사합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똑바로 내려보시겠습니다. 뒤꿈치부터. 네. 오늘 정말 두 분 제대로 많이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척추에 S라인도 유지하면서 이게 S라인이 있어야지 통증도 없고 자세가 바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세를 가져서 키를 주지 네. 않게 할까 배워봤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들, 딸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손자, 손녀 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이들 키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요즘 네. 부모님들 걱정이 우리 아이 공부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또 걱정하시는 게 키가 얼마나 클까? 키가 우리보다는 커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고민거리가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유전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키는 키. 유전이다.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그 키 크는데 관여하는 요소가 이제 두 개인데요. 유전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영양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 전체 한 70에서 한 80%를 차지해 가지고 그 키는 부모님의 키를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보면은 6.25 세대 그 영양 많이 못 드시던 세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분들이 보면 키가 뭐 10에서 20cm 정도가 더 커졌다고 하는 거 보면은 잘 먹으면 크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먹는다고 무한정 크는 건 아니고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잘 먹으면은 그 정도 크는 거지. 그 유전이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잘 먹는다고 많이 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전적 요인이 우리 키를 대부분 좌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80%는 유전이네요. 저는 이제 제가 키가 큰 편이니까 네. 저희 아들 키가 클 줄 알았어요. 근데 키 번호 3번이라 그래가지고. 앞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남편 키를 이렇게 자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엄마 아빠 이 미묘한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자녀의 키도 이제 엄마 아빠 키로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는 계산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키를 알면은 자녀의 키가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 대충 이 정도가 자라는 게 평균이다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공식 있어요? 보통 이제 네. 부모 키를 평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들은 6.5를 더하고 딸은 6.5를 빼면은 대충 이 정도 자라면 너는 거의 자랄 만큼 자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오. 결혼을 하신 이재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184고요. 184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168. 168이면은 크다. 네. 오, 지금 저랑 키가 똑같네요. 아, 그러네요. 아까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두 분을 더해가지고 나누면 평균 176이 되거든요. 네. 6.5를 더하게 되면은 아들 키는 대충 한 180, 한 2, 3. 그다음에 딸 키는 한 160, 한 7 정도, 아니 170 정도 170. 나오게 되면은 네. 너는 그냥 대충 자랄 정도로 자랐다. 거기서 더 자랐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운이 좋은 거고 덜 자랐으면 좀 운이 나쁜 거고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딸 낳아서 운이 좋으면 170 이상 모델 시켜야겠네요. 엄청 좋아하네요. 네. 우리 아들도 공식에 의하면 179인데 늦게 자라는 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너무 지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156인데 지금 23cm 언제 키우나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1이잖아요. 네, 중2. 중2 때 커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희망을 가지고. 제가 중2 때 확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아이 줄넘기, 아. 운동시키고 자세 바르게 하라고 좀 알려주고 잘 먹이려고 하고 잘 재우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알려드린 뭐 바른 자세 유지하세요, 운동하세요.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키 유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애들도 같이 적용하면 돼요? 애들도 중요한데 애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애들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이제부터 아들 램이 키가 클 텐데 네. 그 이전의 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초등학교죠. 한 대여섯 살부터 한 12살까지 조금씩 키가 계속 큽니다. 크는데 그 크는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 10시부터 그래서 새벽 2시. 예전에 9시 뉴스 끝나면 애들 재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애들 뭐 공부시킨다고 요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간을 다 놓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낮에는 햇볕 맞으면서 뛰어놀고요. 밤에는 딱 9시 넘으면 10시부터는 자게끔 두어야지 제대로 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학원이 밤 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면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키 때문에 고민해서 학원 하나를 끊었어요. 10시에 끝나는 학원이면 집에 오면 자정에 자게 아, 되더라고요. 그만뒀어요? 학원 네. 끊고 이제 데려왔더니 이제 밤새 게임하면 아이고. 아, 그거 이제 답이 없죠. 근데 사실 딸 가진 엄마들은 여기에 걱정이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게 네. 그 초경을 시작하면은 키가 이제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조숙해서 좀 저희 때보다 초경 시기가 빨라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초경을 하면 키가 안 크나요? 예, 그 초경하면은 키가 안 클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초경을 해도 한 2년까지는 많이 크는데요. 그 한 초경 후에도 그 2년 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한 평균 5에서 7cm 정도까지는 더 클 수가 있고 그 성장판이 거의 닫혀가는 시기 이후에도 계속 또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간혹 이제 비만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호르몬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 성조숙증이 와가지고 초경도 빨라지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면 이제 키가 못 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고 비만이 있으면은 성장 클리닉 같은 데 가서 그 성조숙 억제 같은 거를 이제 치료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비만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그 이유를 제외하고 봤을 때 또래보다 유독 키가 안 클 때 그때 엄마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비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소아 비만이 옛날에는 사실은 애들 퉁퉁했을 때 이거 살이 다 키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살찌고 그다음에 키 크고 또 살찌고 그렇죠. 키 큰다고 계단식이라고 엄마들이 그랬는데요. 그거는 옛날같이 못 먹었을 때 얘기예요. 영양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정말 비만됐던 애들이 나중에 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다들 잘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아 비만이 있는 경우 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판 문제가 있어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몇 가지 또래보다 덜 자란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잔병치레 많은 애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이염 계속 걸리는 애들, 장염 걸리는 애들, 뭐 비염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런 염증이 있으면 염증에서 회복을 하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장에 써야 될 에너지를 그런 염증에서 회복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덜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학원 얘기하셨는데요. 스트레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스트레스 받고 밤에 못 자고 그러면 애들 키 안 자라는 경우 꽤 있고요.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한데 몇 가지 그런 이제 내분비 질환들이 있어요. 뭐 갑상선 기능이 좀 안 좋다든지, 실제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서 교수님 전문이신 뭐 측만증이 심하다든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이제 키를 본래 키보다 좀 적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